새해가 되면서 한 해를 또 넘기게 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2003년에 일어났는 일인데요. 지금도 저 2003년 이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포천에 있는 여중생이 이제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혹시 가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까지 했었는데 경기도 포천에서 이제 여중생이 이제 그 실종이 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집에 빨리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 집에 잠시 갔다가 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학교에서 이 중학생하고 이제 거리가 한 800m 정도밖에 안 됐던 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혹시나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길,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지름길이 생각보다 이렇게 좁은 길이고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하교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 중학생 그 지역 사람들만 알고 있는 지름길로 집으로 가는 길 중에 네. 지금 실종되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출로 의심했다고 그랬는데 수사 방향이 바뀐 계기가 있습니까? 네, 이제 엄양이 아무래도 여중생이다 보니까 처음에 수사기관은 가출을 의심했는데 가출을 의심하기에는 이 엄양이요 단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한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엄양이 실종되고 나서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나서서 포천시 전역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엄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목격자조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종 23일째 되던 날 굉장히 뜻밖의 장소에서 엄양의 흔적이 발견이 돼요. 아까 제가 800m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엄양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 그로부터 7km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7km? 돼요. 네. 그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었던 엄양,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이 7km 바깥에서 발견되는데 교복 입음이 기억나시죠? 이쪽에 왼쪽에 저도 지금 이름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명찰. 이름 달린 부분고 이름만 빵 찢어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48일째 이게 조금 더 겨울로 갑니다. 11월 22일 날 그 당시도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휴대폰이 발견됐는데 휴대폰 발견되는 장소는 아까 옷은 7km라고 하는데 15km 바깥에서 휴대폰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경찰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장기 실종된 상황에서 휴대품, 그 소지품 발견이 됐다. 네. 근데 거리가 다르다. 네. 근데 지금 정작 엄양의 소식은 없다.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일단. 네, 경찰이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엄양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소지품은 발견했는데 엄양이 발견이 안 돼서 대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러다가 해를 넘겨서 2004년 2월 8일 실종된 지 96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 경찰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도로 옆에 있는 그 배수로, 동그란 배수로가 반쯤 그 낡은 종이판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뭔가 의심스러워서 종이판을 탁 들어보니까 그 안에 놀랍게도 엄양의 시신이 있었던 거죠. 네, 도로 옆 배수로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시신의 상태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었다고요. 이게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법의학자들한테도 저도 한번 물어봤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제일 처음에 이게 겨울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2월 달까지 굉장히 날씨가 추웠단 말이에요. 2003년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엄양의 부패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부패가 이제 진행됐는데 아침에 좀 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하수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몸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몸이 이렇게 웅크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1차 부검 소견을 보면 뭐 외상 흔적은 전혀 없고 또 어떤 성폭행 흔적도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정도면 DNA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 가지 엽기적이었던 게 손에 원래 그 중학생 아이들 이렇게 뭐 손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매니큐어 바르고. 예. 근데 엄양은 매니큐어를 안 발랐는데 붉은색 매니큐어가 이렇게 전부 다 매니큐어가 손에 다 이렇게 발려져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7km 바깥에 그 소지품을 다 보란 듯이 해놔놓고 15km 바깥에 휴대폰과 배터리를 분리해서 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시신에게도 어떤 시그너처를 남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손에 매니큐어까지 이렇게 바르는 모습까지 보여서
제일 처음에 저는 2003년 이 사건 봤을 때 이거 정말 잘못하면 연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네. 걱정하고 봤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